네, 어느 정도 다들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합격일 법학원에서 자료 해석을 강의하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요. 저 처음 보신 분들도 많죠? 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제가 좀 이게 미숙해가지고, 네.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강의 때도 제 소개를 잘 안 해드리는 편인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수험생이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 신분이었고, 이제 강의는 이제 시작한 지 한 2, 3년 됐는데, 저도 이제 이 시험을, 피스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 시험 자체를 제가 한 7, 8년 정도 봤는데, 네. 좀 되게 오래 봤죠. 네. 노장 인증하는 건 아닌데, 네. 2008년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시험을 지금 올해가 2015년이죠. 14년까지 봤어요. 두 개 기간으로 나눠 볼게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을 해드려가지고, 잠시만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사실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본 게 이렇게 6번인데, 앞에 3번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뒤에 3번은 다 붙었는데, 앞에 3번도 사실 언어 자료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마 자료만 3개 봤으면 다 합격했을 거예요. 근데 언어가 저는 항상 발목이 잡혀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2009년도에 제가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많아요. 그리고 불합격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 오늘 이번에도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는 진짜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냐면 자료 해석에서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아직도 그 문제가 기억에 남는데, 네, 2009년 32번 문제, 네, 있지 않아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아쉽네라고 생각했고,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때 잘못 생각했던 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에 합격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오판이었어요. 2009년도에는 합격선이었는데 10년, 11년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졌어요. 물론 자료 해석 점수는 계속 올라갔는데 나머지 점수가 이제 언어나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제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좀 냉정한 현실이지만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요. 제가 아무리 자료를 계속 잘 했어도 수험생으로서 언자상 평균 점수가 컷에 못 미치면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떨어졌는데 2012년에 처음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합격을 한 게 이전에 비해서 실력이 나아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공부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루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젠가 올라가고 합격하겠지라고 하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희망을 꺾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 공부는 공부해도 오르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의미이냐, 이게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강의 많이 듣고 문제 많이 풀고 다 좋은데 그게 반드시 실력 향상으로 오르진 않아요. 따라서 제가, 네, 그래서 특이하게도 2012년도에 한번 합격하고 13년도, 14년도에는 오히려 컷이 올라갔어요. 제가 사실 이런 거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 안 하는데 언어 점수 60점 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자료 상황은 잘 나왔는데 60점 넘기도 힘들었는데 제가 2008년도에 언어가 47.5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언어 87.5 나왔어요. 그게 언어 실력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공감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실력 이외에 뭔가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뻥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점수 깔으면 다 깔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까라고 하지 마세요. 네. 살 떨리니까. 네.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시겠지만 단지 내가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앞으로 끝장 관리반 12주 동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사실 대형 강의, 일반적으로 학원 강의나 인강으로는 메꿔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일부러 시간 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제가 뭐 3년 연속 떨어지고 3년 연속 합격했다 이거를 뭐 자랑하려고 아니면 제 과거사 뭐 일기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되게 신림동에서 드문 케이스예요. 이 동네 전체를 통틀어도 이렇게 저만큼 시험 보신 분들도 아마 없을 텐데, 이 중에서도 아마 계실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안 돼가지고 실패를 맛보신 분들을 내년에 합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또는 아직 시작 안 하셨거나 한두 번 보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실패를 경험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두 케이스 모두에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네. 좀 잡설이 길었는데, 타이틀이 자상한 끝장 관리반이죠. 물론 자상하는 그 말 그대로 마일드하다, 자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 성격이 자상해요. 근데 그 뜻도 있는데 자료 상황에 관해서 끝장을 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했고, 물론 언어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언자상 끝장 관리반. 네. 물론 네, 언어 선생님들이 바쁘셔서 저랑 이제 박어령 선생님이랑 둘이서 계획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언어를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잘하죠. 네, 언어 87.5면 어디 가서 못한다 소리 안 듣겠죠. 지금은 이제 언어를 나쁘지 않게 하는데, 제 생각인데 자료 상황과 다르게 언어는 임계점이란 게 있어요. 오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개인별로. 그거는 확실해요. 그 임계점을 깨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년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언어 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누적된 독서량이 엄청나요, 사실. 그거를 지금 단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언어는 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만 자료랑 상황은 특히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수험가에서 자료 같은 경우는 공부하면 는다더라, 투자 대비 지금 점수 올릴 수 있는 확실한 과목이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안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상황 판단. 그냥 적당히 선방이나 하고 언어 자료에서 끝장을 내지 뭐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뒤에 계신 박으령 선생님께서 깨주시겠지만, 저는 일단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자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는 만큼 올라가요. 네. 꼭 언어가 없어서가라기보다는 진짜 자료랑 상황은 한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내년 시험 전까지 이걸 끝장낼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피셋 공부 잘 할 수 있느냐로 귀결이 되겠죠. 다시 한번 역진귀납법으로 좀 가볼게요. 단순히 강의를 많이 듣고 문제를 많이 틀고 그러면 무조건 오르나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런 거 기획하지도 않았어요. 기획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물론 그렇게만 해도 오른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부 아예 안 하고도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제 생각인데, 공부하지 않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친구들, 소위 필수예정 인간들은 공부를 안 해서 합격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생활 패턴이나 학습 능력이 체화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된 것이고, 그게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해도 따라가야 여러분들이 2차를 보든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끝장 관리반 12주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모강이든 기출이든 입시든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일단 풀어낼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자신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참 완성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자신감, 멘탈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관리반을 통해서 좀 정해 드릴 것 같고, 네, 그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제가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사진과 좀 많이 다르죠? 네. 전체 일정이 지금 이렇게 돼요. 네,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그 여러분들 뒤에서 아마 강의 계획서 한 부씩 가지고 있을 텐데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이렇게 돼요. 물론 지금 11월이니까 난 기본기도 다 됐고 기본강의 다 들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거 안 들어보신 분들은 그 끝장 관리반 수강하시면 무료로 제가 열어 드리니까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적어도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6회차까지는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든 공부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이든 제 강의 한 번도 듣지 않으신 분들, 특히 기본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진짜 효과 있다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 끝장 관리반인데, 이게 다음 주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일요일날 진행돼요. 모강 시즌, 핵심 강의 시즌 예외 없이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엄선 모의고사 풀어보면서 같이 정리해가는 시간이고, 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핵심 강의인데, 사실 이 핵심 강의 실강과 실전 모강 실강은 그 끝장 관리반 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려요. 사실 이거 필수는 아니지만 커리큘럼상 제가 넣어놓은 것이고,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영상 수강인데, 이거는 그 끝장 관리반 강의 계획서 잠깐 볼까요? 네, 이거 다들 받으셨죠? 뒤에 있어요. 맨 뒤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보시고, 그 회차를 보시면 맨 위에 진하게 표시된 음영 보시면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부터네요.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6회라고 해놨는데, 왜 6회이냐? 기본 강의 제가 올해 총 12회를 했어요. 12회를 했는데 앞에 6회는 기본기에 관한 부분, 뒤에 6회는 문제를 유형별로 나눠서 접근법을 정리한 부분으로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이 충분하면 다 들으시면 좋겠지만 적어도 1회에서 6회까지는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6회라고 했고, 이거는 나중에 끝장 관리반 시작하시게 되면 제가 다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똑똑한 친구네요. 알아서 내려가고. 네. 그래서 그 6회 동안 듣고 오시면 다음 주 1일차만 제가 리마인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쵸? 11월 15일만 리마인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거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지금 2회부터 12회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3회부터예요. 3회부터 시작되고, 3회부터 12회까지인데, 이제 총 12회인데, 매회 그 문제를 풀면서 연계한 교차 분석은 10회 동안 진행이 돼요. 3회부터 12회까지 진행이 되고, 단순히 그냥 문제 풀어보고 제가 해설하고 그럴 강의였으면 뭐하러 했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심화 강의 들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혹시 이 중에서 제 집중 지도반 들어본 친구들 있죠? 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집중 지도반 형식으로 할 거예요. 물론 인원이 그 집중 지도반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질의응답하고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기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업 방식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름 부르면서 이거 뭐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겠지만 약간 대화하는 형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이 이해를 시키고 넘어갈 테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15문제라고 했는데, 그냥 시간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들어와서 제가 해설하는 게 아니고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볼 거예요. 풀 시간도 드릴 거니까 따로 예습 복습이나 기타 불필요한 거는 가능한 최대한 드리지 않을 것이고, 유형별로 이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적인 틀을 좀 확립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주저리 좀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그 보고 계신 강의 계획서 상에 기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다다음 주에 개강이 됐는데 11월 16일 개강이 되고 20일까지 진행되는데, 기출문제 정리인데, 일단 기출문제는 2011년부터 15년까지로 할 거예요. 총
지금 몇 개년이죠? 5개년이긴 한데 13년도는 외교원이랑 같이 있죠. 네, 외교원이랑 함께 있어가지고 13년도 행시랑 외교 문제는 같은 날 정리를 할 텐데 어쨌든 기출 문제를 정리할 텐데 물론 이 중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나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이런 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출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풀어봤어도 내년에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 이거 저 예전에 이렇게 물어봤었지. 이거는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라고 생각이 안 드시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예요. 저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경험 삼아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 기출이든 모강이든 입시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스러워. 막 숨이 막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볼 문제에 대한 그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행 연습. 기출만큼 좋은 게 없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 단순히 해설을 안 드려요. 제가 해설집은 써서 그냥 드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문제가 뭘 의도하는 것이고 자료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수치 간의 관계 기출 문제는 그냥 주는 자료는 없어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문제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답이 되는 선택지와 오답 선택지 판단 근거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함정이나 개인별로 실수 파악하는 것을 이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응력과 접근법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않는다면 조금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필수 공부를 어떻게 했든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부터 남은 이제 내년 시험이 3월 5일이죠. 네, 3월 5일인데 내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물론 지금까지 많이 노셨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4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러분들 합격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모강인데 모강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가장 궁금하신 게 언제 시작하냐 일 거예요. 아마 12월 말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동안 커리큘럼을 보면 모강이 내년 시험 날짜가 늦춰졌다라고 해서 1월로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학원과 협의해서 정하긴 하는데 아마 모강은 12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끝장 관리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1대1 피드백.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공부하거나 그냥 스터디하거나 강의만 들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점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잡아드리는 것이고 이미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집중관리반에서 제가 소수 규모이긴 하지만 5명, 6명씩 이렇게 붙잡고 다들 잡아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을 다시 제가 적용해서 할 텐데 그 집중 지도반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문제풀 시간을 드리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다 체크했어요. 누가 오답 선택했고 누가 잘못 계산했고 누가 잘못 봤는지까지 다 일일이 해서 봤는데 이제 집중관리반은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떻게 할 지금 생각이냐 여러분들 그 15문제씩 푼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 기획서 일부러 그렇게 나눠놨는데 모강 전과 모강 이후로 나눠서 4회 6회죠. 각각 그 4회 끝나고 6회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집중관리반 시간에 풀었던 시험지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사해가지고 분석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시선 처리가 되었는가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제가 참고를 해야 정밀한 판단을 해드릴 것이고 물론 최고 답안처럼 다 공개는 하잖아요. 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여러분들이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별로 좀 제가 파악을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여기까지 해서 끝날 것 같은데 혹시 집중 지도반에 대해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개적으로 하기 곤란한 질문은 이따 끝나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받아들일 것이고
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께 그 학원에서 그 동영상 상품권 2만원짜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거 가지고 인강을 수강하게 되면 어떤 게 좋냐라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 제 인터넷 강의 카테고리 가보시면 특강 중에서 예, 좀 민망한데 그 썸머에는 썸 타는 특강 시즌 2가 있어요. 그 썸썸 특강. 네, 이거를 수강하시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 자료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아, 나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기초적인 거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6월 달에 촬영했던 초보자를 위한 백문 특강이 있어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학원에서 가격 보조를 해드린 거죠. 물론 현금 보조보다는 효용이 떨어지겠지만 제 의도와는 맞게 되겠죠. 다들 경제학 하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네. 저도 2차 공부한 사람이라 아직도 조금 남아있긴 해요. 물론 시험을 다시 보진 않겠지만 가끔씩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거예요, 이거.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도 상관없고 가장 고민이 사실 이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계산을 빨리 해요? 물론 그 답이 여기 썸 특강 1, 2회차에 있어요. 네. 계산 특강에 있긴 한데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비타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오면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그거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거 해가지고 자료 해석 점수 올라요?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그 외국에서 학교 다닌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그분들은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려 하라고. 어떤 분들이냐면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계산기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외국에서 다니신 분들. 그분들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암산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정규적으로 교과 과정 거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계산 능력 자체만 평가하는 시험이면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봐요.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니까 이 능력이 아주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이스로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비타민 하는 시간에 저는 차라리 기출문제 한 문제라도 더 분석하라고 말씀드려요. 보통. 네.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난 그래도 해야 될 거 같은데, 라고 하신 분들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그게 여러분들 자료 해석 실력 향상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수치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없애는 정도로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일 것 같고, 그 비타민 연습하는 게, 네. 그 중에서 지금 이 중에서 뭐 7급 연습이나 5급 민경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2차 보신 분들, 지금 우리가 1차잖아요. 1차의 비타민 연습이라면 2차는 이게 뭐랑 똑같냐면 글씨 연습이에요. 뭘 말씀드리냐고 하느냐. 물론 똑같진 않은데 그 가끔씩 2차 답안지 쓸 때 글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3번 들어가서 시험 봤지만 물론 글씨를 못 쓰진 않죠. 못 쓰지 않고 빨리 쓰지도 느리게 쓰지도 않는데 글씨가 일단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못 알아먹게 쓰고 느린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기예요. 같은 시간에 최대한 풀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그리고 또박또박 쓰려고 글씨 연습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료 해석 잘하려고 계산 빨리 하는 비타민이랑 무슨 차이예요? 여러분들 2차 연습할 때 글씨 연습하신 분들도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그분들은 아주 글씨가 악필이거나 속도가 안 나는 분들이잖아요. 그쵸? 비타민도 여러분들이 아주 계산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 나는 정말 수포자라서 꼭 해야 돼.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타민 무용론자는 아니고 비타민은 필요한 사람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치 이게 자료 해석의 기초 과정인 양 다들 하세요.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지금 싫은 소리를 드리는 것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요. 자료 해석에서 계산을 시키는 문제는 안 해요. 보통 한 서너 문제 나오거든요. 일단 안 해요. 그리고 선택지상에서도 복잡한 계산 물어보는 거 있죠?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안 하고도 저처럼 점수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그게 중요해요. 계산을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 구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게 집중 지도반, 그 끝점 관리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끝점 관리반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자료 해석에서 내가 이런 계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아주 암산이 뛰어나신 분들을 제외하면. 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혹시 질문 있나요? 네, 개인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제가 다 한 분 한 분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박으령 선생님 설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황 판단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이라고 합니다. 예, 바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황 판단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방금 김용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다시피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상황 판단 공부 안 하셨죠? 공부 안 하시고 계시죠? 아직까지도. 예, 제가 많은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상당수의 분들은 상황 판단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 충분한 점수 확보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존재하겠지만, 상황 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부분에서 언어 논리랑 겹치는 설명문 텍스트, 언어적 텍스트, 그 다음 자료 해석과 겹치는 계산형 문제, 이런 것들은 자료 해석, 언어 논리 같이 공부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겹치는 부분들만 가지고 상황 판단에서 합격권 점수를 딸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2차 공부하시고 자료 해석, 언어 논리 공부하시면서 별도로 상황 판단하기에도 시간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일단 상황 판단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정신 혹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감각적으로 익히신 상태에서 시간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점을 정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들어가셨을 때 그때 상황 판단에 대한 어떤 확실한 대비가 될 수 있고, 제가 이 김용훈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 끝장 관리반도 바로 그와 같은 정신을 여러분들이 총 12회의 과정에 걸쳐서 몸속 깊은 곳까지 체화시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피드백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바로 내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 아닌가 싶고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일종 소개에 앞서서 제가 상황 판단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가, 사실상 이 일정과 관련된 부분은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이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뭐 핵심 강의,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 강의와 관련된 그 스케줄에 있어서만 다르다 뿐이지 시작하는 날짜부터 피드백 과정 등등은 김용훈 선생님과 제가 거의 협의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겹치게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따가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 판단과 관련돼서 일단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상황 판단 과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특징이 뭐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뭐 큰 소리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상황 판단은 이런 과목인 것 같다. 그냥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입만 읊조려 주셔도 될 건데요. 쉽지가 않죠? 예. 그만큼 상황 판단은 뭔가 뜨내기 과목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큰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법률형 문제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 퀴즈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 다음 언어 논리랑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문 텍스트가 나온다는 것, 계산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 해석과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상황 판단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은 외형적인 소재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용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의 본질과 관련돼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강의 그 전체적인 일정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행정고시 사랑 카페에도 이미 첫 번째 연재 글을 올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상황 판단에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죠. 네 가지 유형은 언어, 법규, 계산,
퀴즈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소재적 측면에서 이제 구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상황 판단은 그러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에서 요구되는 그 문제 해결의 정신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언어형 문제, 설명문입니다. 그 다음 법률형 문제, 설명문이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문제 해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정보가 다 끊어져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져서 어느 부분이 선택지 기육 혹은 선택지 2번, 3번과 대응되는가 그거를 빨리 찾아 나가시게 되면 이 문제들, 법규형 문제 같은 경우에도 법 공부 따로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합격하셨습니다. 다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법률형 문제가 상황 판단에 등장하기 때문에 법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까?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법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내적인 구조를 기출문제 한 2, 3개년치만 반복적으로 보시면 뻔하게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구나 금방 체화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그냥 기출문제 가지고도 그 구조를 잡아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실 것인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끊어서 어느 부분에서 끊기는가? 끊긴 부분에서 내용의 선택지 대응시키기. 그냥 이 구조로 끝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서로 대응되는가 찾는 것은 처음에는 안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푸시다 보면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체화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언어 유형과 법률 유형을 가장 크게 특징 짓는 것은 정보는 끊어져 있다는 것. 그 끊어진 정보들을 각각을 일반적으로 대응시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론으로 약 70에서 80%의 문제들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상황 판단 70점, 80점 되면 상황 판단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 가지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은 상황 판단 가지고 무조건 합격한다. 상황 판단에서 90점 받아서 합격한다.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못해도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꽈락되거나 아니면 불합격되는 그런 일은 없으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자, 이 상황 판단을 이루게 되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흡연자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갈라집니다. 조건이 많이 등장하죠. 조건이 무수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조건이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은 어떤 형태의 문제들인가? 바로 계산형 문제와 퀴즈 문제들이죠. 계산형 문제에서도 조건을 순차적으로 공식 주고, 상황 주고, 공식을 상황에 적용해서 풀어라는 형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상황을 여러 개로 쪼개놔서 그 각각의 조건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금 재구성을 해서 공식은 이런 형태로 구성돼야 되는구나 라는 형태로 조건들을 다시금 다 끌어모아서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재구성해서 풀어나가셔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퀴즈 문제는 어떤가요? 퀴즈 문제도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퀴즈도 일정한 규칙성을 어떤 조건들을 그냥 친절하게 순차적으로 쭉 주고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이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들이 얕을 수도 있겠지만 경우의 수가 많이 나뉘는 문제들은 그와 같은 조건들이 잘게 쪼개져 있죠. 이와 같은 패턴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크게 봤을 때는 규칙성을 그대로 쭉 따라가시기만 하면 되는 형태의 문제와 조건들이 잘게 쪼개져 있는데 주로 어떤 방식, 어떤 패턴으로 쪼개져 있는가 재구성을 하는 그 패턴도 그러면 계속 반복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익히시게 되면 계산형 문제와 퀴즈 문제를 적어도 어떤 형태로 풀어야 될지 몰라서 못 푸시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어떤 정보 하나 놓치거나 하는 실수 때문에 틀리실 수는 되겠지만 적어도 이거 두렵다, 손도 못 대겠다 라는 형태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가지 정신에 입각하여서 기출문제들을 쭉 분석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형 문제를 쭉 접근해 나가신다면 적어도 내년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상황 판단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시게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감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몸에 체화시키실 수 있게끔 김용건 선생님과 함께 이 자산관 끝장관리반을 이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이 전체 일정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각 과정에 있어서 핵심되는 부분, 이 상황 판단만 가지고 이제 또 별도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 동영상 수강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만약에 이제 바로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다음 주 일요일부터 첫 번째 강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강의 기본적으로 각 파트별 전반부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 각 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언어, 법규, 계산, 퀴즈 요 네 가지 파트와 관련된 전반부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숙지하신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제 다음번 이제 1회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이고요.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 각각의 유형 내에서 또 세부 유형이 갈리게 될 것인데 어떤 형태의 문제 패턴들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1차적으로 맛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어떤 그런 큰 흐름을 읽어낸 상태에서 이제 집중 강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집중 강의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일요일에 진행되는 그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용훈 선생님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기로 하셨지만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이제 첫 번째 수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두 가지 정신, 이 두 가지 정신을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이와 같은 구도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적어도 80% 정도의 문제에서, 80%의 문제에서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거를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이론적인 파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2회차 수업은 현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2일에는 제가 이제 지피지기 엄선 모의고사라고 해서 40문항 풀셋 모의고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와 관련되어서는 현재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이 끝장관리반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그날은 같이 시험을 보시고 그 시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은 자료 해석과는 요 2회차 수업에 있어서는 일정이 조금 다른 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3회차 수업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15문제씩을 풀고 상황 판단도 자료 해석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는 형태로 좀 집중 관리반 스타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자료 해석 수업에서 자료 해석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다들 이제 큰 틀은 잡으셨을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따로 반복을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집중 강의와 1대1 개별 상담. 개별 상담 역시 큰 흐름에서는 자료 해석과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인가. 실제로 제가 피셋 공부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피셋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게 아니죠. 피셋 공부는 지금도 주구장창하고 있죠. 피셋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수험생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과목 강의를 하다가 상황 판단 과목을 이제 입문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초짜 강사입니다. 초짜 강사. 여러분들 이제 벌써 눈빛이 초점이 흔들리기 시작하세요.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것인데. 근데 이 시험을 봤다는 것이 갖는 강점도 있겠지만 시험을 안 본 상태에서 더 메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갖는 그런 또 강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라면 시험 자체가 갖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부분,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그 스킬적인 부분도 분명히 개별 상담 같은 걸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가 왜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은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문양 출제 자체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약장수죠, 약장수. 약장수가 앞에 서면 뭐 해야 됩니까? 약 팔아야 되죠. 저 그렇게 나쁜 약 아닙니다 라는 거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김용훈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의 들어서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막연하게 어떻게 풀었는지 그 프로세스가 정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답만 고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이전의 기출 문제들에 대한 사후적 분석은 가능하지만 앞으로 나올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전적인 대비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 하실 때도 그냥 스터디에서 언제 각각의 스터디가 갖는 어떤 형태들이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찾아내었는가. 첫 번째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 풀이의 어떤 골격을 잡아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선택지에 대한 어떤 정보 판단까지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씩 잠시라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형태가 좋고요. 개별 상담이 갖는 강점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1대1로 바로 몰입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께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혹은 여러분들이 현재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점검하고 보완을 해나가시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대1 개별 상담은 3회 강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한 4회차 정도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해석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푼 그 시험지를 좀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수거를 한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독해 방식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건을 놓치셨네요. 그와 같은 점들을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핵심 강의도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쭉 5개년치를 연도별로 분석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만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핵심 강의는 저는 이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회에 걸쳐서 진행될 것이고 흐름은
자료 해석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30% 할인 들어가고 똑같습니다.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닌가요? 1+1은 좀 아닌가?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의 핵심 강의를 들으시건 아니면 다른 분들의 핵심 강의를 들으시건 아니면 핵심 강의 안 들으시건 기출문제를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셔서 분석하실 때는 스피디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어느 정도 커리큘럼 상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 다 확보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다시 본다. 그때는 사진 찍듯이 접근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문제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설계도가 문제 봤을 때 딱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선택지까지 판단은 그때그때 다 할 것인가? 그거는 이 단계에서의 기출문제 과정, 분석 과정에서는 그 녀석보다는 이거 어떤 흐름, 설계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었지.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이거를 40문제를 90분 동안 다 푸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실제로 한 문제 딱 봤을 때 이 청사진이 얼마나 빠르게 그려내지는가.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기출분석 단계에서는 이 핵심 강의든 아니면 자가학습이든 정리를 해나가시는 스타일로 삼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실전 모강. 똑같습니다. 실전 모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12월 말 정도 아니면 1월 초에 아직 이제 일정이 확실하게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점에 상황 판단, 실전 모강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실전 모강 단계 갔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 판단 준비해야지. 안 되죠. 예, 그 전에 기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하에서 실전 모강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잔실수 하시는 거 그거 이제 싹 제거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순서에 따라서 문제 푸는 것이 나한테 가장 효과적인가 그거를 여기에서 딱 확립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이론 찾기 새로운 어떤 주제를 더 알아가야지 이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실전 모강은 어디까지나 그동안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장가지 삐져나온 부분들을 다 쳐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순서를 정확하게 배열하는 작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용적으로 접근은 이제부터 해나가겠다 하면 늦습니다. 자, 실전 모강은 어떤 형태의 실전 모강을 수강하시건 이 관점으로 접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상황 판단과 관련돼서 제가 제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 정신,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둘둘씩 묶어서 접근해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을 앞으로 총 12회 과정, 그 다음 핵심 강의, 실전 모강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상황 판단과 관련돼서는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요 강의 계획서와 관련돼서는 제가 하나도 언급을 안 드렸는데요. 비슷하게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자료 해석과 같은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상황 판단과 관련된 일단 1차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셔야 됐던 자세, 그 다음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질문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김용훈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요 설명이 일단 종료된 상태에서 제가 아래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니까 더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바랍니다. 부끄러우시죠? 부끄러우시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있으시다면 아래쪽에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김용훈 선생님이 오픈 인트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아우트로라고 해야 되는가요? 설명의 마무리 멘트를 날리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오셔서 설명회가 좀 금방 끝난 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홈페이지나 여기 나와 있는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은 조금 시간이 대기를 하셔야 된다 하더라도 남으셔서 저희한테 꼭 질문을 하셔서 궁금증 해결하고 가시는 것이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그 이제 어떤 그런 얻어 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